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할 경우 국민의힘은 매우 고전할 것이다. 혹시라도 총선 전략이 이재명 리스크의 기대기였다는 바로 그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당이 그래서 총선을 이기겠나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 이슈 두 번째에서 사무총장 이철규 카드를 꺼낸 까닭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어떤 포석인지 이번 총선의 의미 왜 이철규여야 하는지 이철규는 어떤 사람이고 그간에 어떠한 역할을 했길래 이렇게 중요한 사무총장으로 발탁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한복판에 사무총장은 가장 이번 총선의 역할을 많이 할 사람으로 제가 지목을 했는데요. 예, 그 연장성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이기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칼럼은 조선의 여론조사 전문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자 홍영림이 쓴 칼럼, 예, 기자 수첩 같은 거죠.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어떻게 다른지 또는 많이 격차가 있는지 아니면 같은 결인지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베트남에 출마하라고 권유합니다. 우리 도미님. 그렇게 베트남이 좋고 하롱베이가 좋으면 아예 베트남으로 가서 정치하라. 이런 말씀이죠. 도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칼럼을 시작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인 대표는 3월 8일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총선 승리를 무려 5번이나 외쳤다. 새 최고위원들도 총선 승리로 완전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했다. 총선에서 꼭 이겨달라는 지지층의 염원이 간절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3월 첫째 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 39%가 민주당 29%를 크게 앞섰다. 39%에 29%니까 10%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앞섰다 이 얘기죠. 요즘 이재명발 위기로 민주당이 죽을 쓰고 있는 정당 지지율만 보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가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표심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갤럽 조사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의 다수 당선과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의 다수 당선 중 어느 쪽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엔 질문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많이 당선되는 야당의 당선과 아니면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당선 중 어느 쪽에 당신은 공감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부 견제가 44%, 정부 지원이 42%, 거의 막상막사 아주 근소하게 정부 견제를 해야 된다. 다음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과거 정부 중반에 치러진 선거처럼 내년 총선도 국정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1987년 이후 역대 정부 2년차 또는 3년차에 실시된 6차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전적은 2승 4패였다. 갤럽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리서치 조사도 총선에서 정부 견제 48%, 정부 지원 44% 이렇게 정부 견제가 더 높았다. 지난달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도 정부 견제 47%가 정부 지원 41%를 앞섰다. 민주당으로서는 희망을 가질만 하지만 정부 견제론에 비해 당 지지율이 훨씬 낮은 이유를 새겨봐야 한다. 예, 이게 바로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갤럽 조사에서는 정부 견제론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1%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정부의 국정을 견제할 대안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예, 칼럼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캐스팅 보터인 중도층에서 정부 견제 53%, 정부 지원 35% 이렇게 정부 견제가 정부 지원을 크게 앞서고 2030 세대에도 50% 대 32%로 차이가 큰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당대표 경선에선 중도층과 청년층을 끌어안는 방안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김기현 대표는 당선 직후 여당은 야당과 달리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어떤 실력을 갖췄는지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또 민생을 살려내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지만 경선에선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한 토론도 제대로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리스크가 총선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란 꿈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침체에 빠져 국힘과의 차이가 계속 커지고 이 대표 퇴진 여론이 들끓는다면 포스트 이재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네,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은 국정심판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에 치러진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새 지도부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할 경우 아까 제가 중간쯤에 말씀드렸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서 김종인이라든가 외부 사람을 그럴듯하게 비대위원장으로 갖다 앉히면은 이제 중도층에서 저 당이 바뀌나 하고서 또다시 민주당에 시선을 보내줄 것이다.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할 경우 국민의힘은 고전할 것이다. 혹시라도 총선 전략이 이재명 리스크에 기대겠다는 것이라면 위험천만하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예,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은 국정심판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에 치러진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할 경우 국민의힘은 매우 고전할 것이다. 혹시라도 총선 전략이 이재명 리스크에 기대겠다는 바로 그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이래서 총선 이기겠나라고 집권 여당에게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토미리스님이 또 두 번째 정성을 보내주셨군요.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15만 축하드려요 라고 토미리스님, 예, 다 토미리스님 덕입니다. 토미리스님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다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의 목소리를 힘차게 외쳐주신 덕분입니다. 네, 토미리스님 화이팅이요. 우리 보리스님도 응답을 해주셨네요. 예, 뭐 토미리스님, 보리스님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청자 모두에게 제가 15만 달성을 보고를 제가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제가 방송 시작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